안녕하세요. 국어쌤은 만화책을 읽는다의 불꽃남자 선생님입니다. 최근 수업에서 학생들과 시, 소설 등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막상 학교 수업에서 만화에 대해 나눌 기회는 많지 않아서 이 자리를 통해 조금 논해보려고 합니다. 대개 만화를 가볍게 소비하는 상업 문화의 일부로만 이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만화를 보며 많은 교훈을 얻는 편이거든요. 인문학이 사람들의 사상과 문화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만화책에도 놀라운 인문학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어요. 너무 오바 아니냐고요? 그럼 일단 오늘은 만화의 진면목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만화책을 읽는 것으로 첫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참 많은 사람이 있죠. 알고 보면 주위에 사람은 굉장히 많지만 우리 개개인은 깊은 고립 상태에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어떤 사람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을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도 여러분이 느끼는 바를 똑같이 느끼도록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모든 의사소통의 매체는 이렇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직접 전달하지 못하는 우리의 슬픈 무능력 때문에 생긴 부산물입니다. 그리고 인간사의 거의 모든 문제가 이 무능력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슬플 수밖에 없죠. 중간이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나온 미디어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글은 문자 언어를 통해 눈으로 전달되고, 음악은 소리를 통해 귀로, 영화는 시청각을 활용해 눈과 귀로 생각을 전하는 미디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미디어, 그게 우리가 오늘 다뤄볼 만화입니다. 만화의 매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이 칸과 단순화된 그림, 이것이 주는 매력과 효과는 아주 특별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다뤄볼 것은 먼저 이 칸의 매력을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는 사물들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던 시절이 있었죠. 유아기엔 더더욱 그러했겠죠. 여러분 다 이 깍꿍놀이를 기억하실 거예요. 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분들은 또 어떨지 모르지만 또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깍꿍놀이를 할 때 아기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게 다 지금 말씀드리는 그러한 원리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지금의 우리는 어린 시절과 다르게 모로코에 가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모로코가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믿고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본 적은 없지만 지구는 둥글다고 믿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키 일부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는 방법이 여러 감각적 경험들에 근거한 믿음이기 때문이죠. 부분들을 목격하면서도 이것을 전체로 인지하는 현상. 이 책에서는 이를 완결성 현상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화면의 글자들을 읽으실 수가 있나요? 지금 5가지 형태가 나와 있는데, 이 5가지 형태를 아마도 다 읽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세히 보세요. 어느 것 하나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목격하면서 여러분은 전체를 인지하고 계시죠? 이를 완결성 현상이라고 지칭합니다. 여러분은 완결성 현상으로 인해 만화의 동맹자가 될 수 있고, 또 만화와 시간과 또 변화와 시간과 동작의 중개인이 됩니다. 그리고 칸 사이에 이 공간이 보이시나요? 이것을 보통 홈통이라고 부르는데, 이 홈통이라는 빈 공간에서 여러분의 상상력이 두 개의 별개 장면을 하나의 발상으로 변화시킵니다. 두 칸 사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경험이 그 사이에 무언가 있겠지 라고 가미해서 완성을 시켜주고 있죠. 깍꿍놀이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만화가가 종이 위에 저지르는 모든 행동은 말 없는 공범들의 도움과 부치금을 받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 말이죠. 이 그림에서 도끼를 쳐든 그림은 이 책의 작가가 그렸지만, 도끼를 내리친 것도 얼마나 세게 내리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또 누가 왜 비명을 질렀는지를 정하는 것도 바로 독자들인 우리입니다. 우리가 도끼를 들고서는 어딘가에서 내리쳤고 살인에 가담한 것이죠. 흥미롭게도 이 책은 이러한 칸에 대한 구성 방식을 6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순간이동. 두 번째, 동작과 동작의 이동. 세 번째, 소재 간의 이동. 네 번째, 장면 간 이동. 다섯 번째, 양상 간 이동. 여섯 번째, 무관계 이동. 이 책이 보여주는 이러한 설명을 듣고 나면 만화가 이렇게 전개되고 칸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구성했구나라는 묘미를 깨달으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6가지를 다 자세히 좀 이야기해 보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강의가 너무 지루해질까 봐 생략하기로 하고요. 혹 더 자세히 만화를 이해하시고 싶은 분들, 만화 칸의 묘미를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미국 만화와 일본 만화가 이 칸을 다루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장면. 일본 만화에서는 이렇게 양상간 이동을 다루는 만화의 구성이 많아요. 이러한 장면의 이동, 칸의 이동은 분위기나 현장감을 살리고 또 시간이 멈춘 듯한 그런 효과를 준다고 하네요. 자, 다시 돌아와서 만화를 볼 때 독자의 머릿속에서는 칸 사이에 틈을 메우는 과정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 책은 그 이상의 것들도 일어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대부분의 독자들은 이 4칸만으로 지금 부엌 안에 있다고 인식할 수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서 4장의 그림 조각들을 빨아들인 후에 고도의 완결성 연상작용을 통해서 이 조각들을 하나의 장면으로 구성해내죠. 하지만 우리들의 머리가 구성해낸 장면은 서양식의 한 칸짜리 그림에 흔히 나오는 장면과는 크게 다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볼까요? 누구나 부엌에 들어가 본 적이 있을 테니까 끓는 냄비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알고 있죠? 그 소리가 첫 번째 칸에서 들리나요? 오이 자르는 소리는 어때요? 두 번째 칸에서 들리십니까? 아니면 계속 이어지나요? 혹시 이 부엌에서는 냄새가 납니까? 또 그런 맛이 느껴지나요?
참 재밌는 얘기죠. 만화는 단일 감각 매체죠. 만화는 한 가지 감각만으로 경험의 세계를 전달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네 가지는 어떻게 할까요? 소리는 말풍선 등의 장치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하지만 말풍선 역시 이 시각적인 표상에 불과하거든요. 사실 만화의 칸 안에서 전달되는 정보는 모두 시각 정보예요. 그러나 칸과 칸, 그 칸과 칸 사이에는 어떤 감각도 필요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칸과 칸 사이에서 우리의 모든 감각이 개입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보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모든 감각을 동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또 이 칸과 칸 사이, 만화의 마술이자 매력입니다. 어떠셨나요? 만화의 세계를 조금이나마 더 이해하게 되셨나요? 지금까지 해드린 이야기는 실은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바로 이 사람, 이분이 들려주신 이야기였는데 스콧 맥컬라우드라는 유명한 작가입니다. 만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이분의 책 만화의 이해를 읽어보시기를 권해요. 단순히 만화에 대한 이해를 넘어 만화를 통해 나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통찰을 넓혀주는 그런 책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문구 보이시나요? 만화는 보이지 않는 예술이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 스콧 맥클라우드 씨가 들려주는 만화의 세계를 좀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